안녕하세요. 아리행정사 최우석입니다. 유튜브를 좀 해야지 하다가 이제 드디어 1년 만에 제가 또 돌아와서 유튜브를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1년 동안 제가 거의 유튜브를 쉬었는데 결혼 비자를 20건에서 30건 사이를 제가 진행도 하고 완료도 되고 아직도 지금 계속 진행이 중인 손님들도 계시고 그래요. 찍는 김에 찍어야지 하다가 오늘은 4가지 건에 대해서 나눠서 4부로 한번 나눠서 이제 말씀을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일반적인 사건들도 많았지만 난이도가 좀 아무래도 있는 사건들을 여러분한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유튜브를 또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4부로 나눠서 찍을 건데요. 첫 번째 파트는 이제 베트남 양국 혼인신고하고 결혼비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는 좀 일반적이다 보니까 특수한 상황에 처한 손님들을 이제 해결했던 것들을 유튜브로 촬영을 해보고자 합니다. 세어보니 올해 이제 베트남 쪽만 해도 15분을 제가 베트남 결혼비자를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 중에서 지금은 이제 딱 2분 남았어요. 다 비자가 성공적으로 발급이 됐고 2분이 남았는데, 이제 한 분은 신부도 농아, 신랑도 농아인 건이 지금 현지에 넘어가셔서 진행 중인 분이 계시고, 그리고 6월 달경에 허가가 나온 분인데 성범죄 이력이 있는 분을 이제 결혼비자가 무사히 나온 분을 이제 또 촬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부로 들어가서는 불법 체류,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제가 또 조금 러시아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법 체류 러시아 여성, 한국 남성과의 결혼 비자. 이제 11월 달에 허가가 나온 좀 따끈따끈한 건이 하나 있어요. 보통 불법 체류를 하게 되는 경우 한 번은 불허가를 주고 시작을 하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잘 나오신 분을 한번 영상 제작에 한번 쓰도록 하겠고, G1 비자 손님도 지금 4분 정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2분은 허가가 나왔고 2분은 지금 저하고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또 나눠서 촬영을 해볼까 합니다. 세 번째 상황에서는 이제 많이 결혼하는 또 국가 중에 태국이 있죠. 태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현지에서 파트너분이 계셔서 이제 비자 접수할 때는 택시도 같이 타고 대사관도 같이 안내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E9 비자로 와서 이제 불법 체류가 어쩔 수 없이 되었는데, 그 상황에서 출입국 사무소에 붙들린 경우하고 붙들리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 대해서도 양국 혼인 신고하고 결혼 비자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촬영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 제가 올해 어떤 국가들을 성사를 시켰는지 한번 보니까 일본도 했고 중국도 했고 라오스, 폴란드, 몽골, 인도네시아도 이제 한 건씩은 다 진행을 해봤거든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몽골 같은 경우에는 양국 혼인 신고하고 결혼 비자,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로 양국 혼인 신고하고 결혼 비자를 제가 도움을 드렸고, 나머지 국가분들은 이제 양국 혼인 신고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셨고 결혼 비자만 저한테 위탁을 하셨던 분들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베트남 양국 혼인 신고하고 결혼 비자 건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하이퐁 쪽에 이제 아리행정사 지사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국제 결혼 업체 분들의 서류들도 사실 올해도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어디 업체라고 제가 딱 밝히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는데, 다낭, 하이퐁, 호치민, 건터 이쪽에 있는 국제 결혼 회사들하고도 이제 제가 결혼 비자하고 양국 혼인 신고를 담당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또 영상 지금 잠깐 보시면은 올해 허가 받았던 분들 꽤 많죠? 지금 한 10몇 개 정도 제가 지금 화면 보시면 띄워뒀는데 다 접수되고 허가 나온 건들을 제가 지금 띄워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의 영상 보이시는 분들의 비자를 처리를 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첫 번째 손님 베트남 여성분하고 한국인 남성분인데 두 분이 모두 농아인 케이스가 하나 있었어요. 이분의 경우에는 그래도 장애를 갖고 계셨지만 한국에서 열심히 사셨고 자가로 시흥시에 아파트도 하나 가지고 계시고 이제 회사 생활도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다만 이제 언어 요건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아시죠? 결혼 비자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혼인의 진정성, 그리고 언어 요건, 소득 요건 세 가지를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분의 경우에는 다른 조건들은 다 무사했고 언어 요건이 걸림돌이 되었다. 그리고 양국 혼인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베트남어도 안 되시고 그리고 한국어로도 지금 소통이 어려운 분이시다 보니까 저희 베트남 현지 직원한테도 열심히 이제 설명을 따로 드린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비자 처리만 하고 혼인 신고 처리만 하는 게 아니라 베트남에서 잠깐 사시는 동안 이제 집도 구하셔야 될 것이고 같이 이제 신부님하고 좋은 시간 보내는 그런 상황들을 병원도 가셔야 되고 대사관도 가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의 통역에 있어서 우리 팀장님한테 베트남 팀장님한테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줄 것을 당부를 드렸어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이 농아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한국어 능력 입증을 하는 게 관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에 두 분이 생활하는데 각종 어려움에 대해서도 같이 상담을 드렸는데, 여자친구분하고 동거를 하셔야 되는데 베트남의 경우에는 한 달짜리 방이 잘 없어요. 기본적으로 최소한 6개월 단위로 이제 잘라서 집 계약을 해야 되는데, 저희 통역사님께 업무 외적인 부분으로도 볼 수 있지만 두 분의 상황을 잘 좀 케어를 해달라고 설명을 좀 부탁을 드렸었어요. 앞에 사진들을 좀 볼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베트남 혼인신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농아이건 성범죄가 있으시건 다른 결격 사유가 있으시건 간에 다 똑같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사진에서 보이다시피 이제 양국 혼인신고를 하시려면 지금 사진과 같은 서류가 필요한데요. 요즘은 통상 한 2주 정도 걸리더라고요. 호치민 대사관을 통해서 혹은 이제 하노이 대사관을 통해서, 다낭 대사관을 통해서 한국 신랑이 베트남 신부하고 혼인신고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서류를 호치민 대사관을 통해서 저희가 대행해서 받아들이거든요. 이후에 이 서류가 발급이 되면 신랑님이 베트남에 넘어가는 일정을 저희하고 이제 대화를 꾸준히 하시면서 상의를 해요. 제가 뭐 러시아어하고 영어밖에 못하지만 요즘 베트남어도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직 베트남어는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카카오톡방에 같이 이제 우리 베트남 팀장님, 신랑, 신부 그리고 통역사님도 같이 이제 단톡방에 초대를 해서 함께 협의를 하거든요. 여기에 보이시는 이 공증 서류를 받으면은 이 다음에 이제 베트남의 신랑분이 넘어가셔서 정신감정이라는 또 병원 검진을 받아야 돼요. 이 서류까지 받은 다음에 신부의 관할 성으로 들어가서 혼인신고를 합니다. 재밌는 점은 바로 이제 혼인신고가 맞춰지는 게 아니라 베트남의 경우에는 이제 정신감정도 받고 이 대사관 공증서류도 제출을 해서 혼인신고를 하고 나면 2주일 있다 오세요, 3주일 있다 오세요, 그렇게 이제 신부의 성에 있는 소드팝에서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한 번에 베트남으로 들어오셔서 한 달 정도씩 거주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한 달 거주가 좀 힘드신 분들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오시기도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몇 주 뒤에 사인을 하고 서명을 다 끝내면 베트남 혼인신고가 완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류를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신랑분이 들고 올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우편으로 발송을 해서 한국의 신랑분 주소로 보내드리면은 한국의 시군구청에 들어가서 혼인신고를 해요. 이렇게 하면 양국 혼인신고가 끝나거든요. 물론 거기에 서류에 필요한 공증 절차라든지 번역 이런 쪽은 저희가 이제 다 토탈케어 서비스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양국 혼인신고를 끝난 다음에 이 다음에 결혼비자를 준비를 합니다. 서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특히 베트남이라든지 카자흐스탄, 태국 이런 쪽은 다 불법 체류 다발 국가이기 때문에 서류에서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혼인신고가 어려운 나라도 있고 결혼비자가 어려운 나라가 있고 둘 다 어려운 나라가 있는데 베트남은 좀 둘 다 어려운 나라 쪽에 속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다음에 이제 결혼비자를 준비를 하는데 어떤 상황이든 베트남에 먼저 가서 혼인신고하는 방법으로 가면은 이제 여기까지는 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여기에서 소득 요건 미비, 한국어 능력, 그리고 기타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비자의 준비가 갈린다고 할 수가 있어요.
다 나름의 방법하고 노하우를 들고 어느 정도 미비가 있어도 허가가 나올 수 있게끔 설계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은 잘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양쪽이 농아인 분들의 케이스는 저희가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사실 이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떤 결격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근데 이분들의 경우에는 장애인협회가 있어요. 장애인협회에다가 제가 부탁을 해서 이분들이 수화는 통역으로 통화가 된다, 수화로 소통이 되고 있는 분들이니까 이제 이 수화 소통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좀 발급을 해달라고 장애인협회까지 가서 저희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장애인협회 측에서 이제 수화 통역증을, 수화로 통역할 수 있는 통역증을 첨부를 같이 해주셔서 이걸 토대로 해서 비자가 나오신 케이스가 있습니다. 최근 사례예요. 이것도 최근 사례고, 그다음에 성범죄 관련 케이스로 좀 넘어가면 양국 혼인 신고하고 결혼 비자 이제 신청 단계까지는 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들어가셨고, 그다음에 이제 기간하고 처벌의 강도에 따라서 이제 그 조정의 필요성이 좀 있거든요. 인도적인 사유를 만들어서 푸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신부님이 이제 임신이나 출산 같은 케이스가 있는 경우에는 성범죄가 있어 조금 원활하게 나오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과거 사건 기록에서 십수년 전에 소위 말해서 꽃뱀이라고들 하는데 이런 부분에 물렸다, 이렇게 손님이 저한테 말씀을 주셨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소명을 하고, 무엇보다 신부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 이거를 베트남어 서류로도 같이 번역을 해가지고 같이 첨부를 드렸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대사관님께서 검토를 해주셨던 것 같고, 십수년 전의 일이었고 기소유예 쪽으로 이제 풀렸었던 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보충을 하고, 교제경이라든지 이제 두 분이 결혼식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더 촘촘히 준비해서 혼인의 진정성의 강도를 좀 높이는 방향으로 서류를 설계해서 비자가 나왔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한 2가지 정도 어려운 부분들을 좀 풀어봤는데, 베트남도 사실 더 풀어볼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선혼인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방금 부분은 베트남에 이제 신랑 신부분이 넘어가서 베트남에서 혼인 신고를 하고 들어오는 케이스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한국에서 먼저 선혼인 신고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은 또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또 유튜브 영상으로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사건이 이제 또 출입국 사무소에서 붙들려서 벌금도 못 내고 나가신 케이스가 이제 다음 주에도 또 들어오실 것 같은데, 이분도 한번 멋지게 풀어내서 이제 성공적으로 비자를 풀어보고 또 이렇게 유튜브로 한번 또 썰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베트남 양국 혼인 신고하고 결혼 비자의 건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 촬영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러시아 혼인 신고하고 결혼 비자에 대해서 좀 어려운 지원하고 불법 체류 이 사건을 풀었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유튜브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